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당역 사거리에 있는 척추관절 전문병원 참바로병원의 이주홍 원장이라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께 이런 좋은 강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바로 알기 라는 주제로 만성질환관리협회 주체로 후원은 LG케미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릎 주사 맞으시는 연골 주사 만드는 회사에서 후원해서 이런 교육 자료를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반복되는 사용에 의해서 노화가 진행함에 의해서 관절을 덮고 있는 막이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관절 연골이 닳게 되는 질환을 말하게 되는 건데요. 네. 자, 우리 보면은 무릎뼈에 그 뼈를 덮고 있는 연골이 있고 그 연골을 또 덮고 있는 활액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활액막 안에는 뭐 윤활액들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구조물들이 반복되는 사용에 의해서 그 마모가 되고 그 마모된 그 조직들이 그 관절을 덮고 있는 막들을 자극해서 염증을 더 일으키게 되고 그 염증들이 또 그 관절 연골을 더 마모시키는 역할을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 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진행하게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서 보이시듯이 과도한 노동, 그 다음에 노화, 그 다음에 살이 찌면 우리가 1kg가 늘게 되면은 무릎 관절에 걸리는 하중은 3kg가 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아프신 분들 그 체중을 좀 감량해 주시면 훨씬 무릎 통증도 좋아지게 되는 걸 겪으실 수 있을 텐데요. 비만도 악화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잘못된 생활 습관, 뭐 이게 쪼그려 앉고 뭐 일하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아니면 다쳐서도 생기는데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것이 다쳐서 생기는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고 외상성 관절염입니다. 물론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 부위는 뭐 무릎, 척추, 엉덩이, 뭐 손가락 있는데 사실 체중 부하를 제일 많이 받는 무릎이나 뭐 발목 요런 데 많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퇴행성 관절은 나이 먹으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나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부하를 많이 받는 관절에 발생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관절염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다리도 아주 곧고 뭐 똑바르고 그랬을지라도 이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다리도 약간 휘게 되고 그 다음에 뚱뚱해지고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예, 변형이 발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 한 55세 이상, 50세 이상 되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75세 이상 그 인구는 거의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성이 이 근골격계 질환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더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부분 저한테 오는 환자들의 한 80%가 여성 환자분들이고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은 뭐 관절이 좀 뻣뻣하다든지 아프다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다리가 처녀 때랑 틀리게 뭐 똑바랐던 다리가 오다리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무릎이 약간 뚱뚱해졌다든지 뭐 요런 변형들이 이제 증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이제 혼돈을 하시는 게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 때문에 생기는 거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면역 체계 질환인데 뭐 사실 유전적인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 먹으면서 생기는 거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젊은 나이에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릎이나 허리, 뭐 엉덩이, 발목 뭐 이런 데 많이 생기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이 손가락을 많이 침범하고요.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은 저녁에 좀 사용하고 난 다음에 통증이 있지만은,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뻣뻣하고 뭐 불편해하는.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한 그 관절의 통증 및 뭐 관절에 관한 뭐 이제 증상만 나오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뭐 눈에도 생기고 뭐 혈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여하튼 뭐 다방면으로 안 좋아지는 그 무서운 관절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절의 자가 진단법, 여러분들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세요. 일단은 무릎이 뭐 붓고 물이 차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무릎에 소리가 난다. 그 다음에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 그 다음에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다. 특히 내려갈 때 힘든 것은 뭐 퇴행성 관절염 초기부터 생기는 이제 반월상 연골 파열에서 많은 증상들이고요. 그 다음에 걸을 때 뭐 아프다. 그 다음에 근육이 뭐 가늘어진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무릎 뼈마디가 굵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통증이 있다. 그 다음에 뭐 갑자기 무릎이 뭐 힘이 빠진다. 그 다음에 다리에 이제 변형이 이렇게 생긴다. 그 다음에 한참 쉬었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좀 뻣뻣하다. 뭐 이런 것들 중에 뭐 본인이 해당되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 내가 관절염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이 왔으면은 일단은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나이 먹어서 그러라니 그러고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요새 이제 그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래 사시게 됐기 때문에 참고 살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관리만 해도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가장 좋고, 무릎이나 발목, 엉덩이 뭐 이런 곳에 대한 전문가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부터 치료를 하면은 효과는 더 좋고요.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1단계가 이제 연골이 조금씩 이제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이제 닳게 되고요. 2단계가 그 닳으면서 떨어져 나온 연골 조각들이 이제 그 톱니바퀴에 뭐 우리가 이물을 넣었을 때 그 톱니바퀴도 돌아가면서 망가지듯이 그런 부서진 연골 조각들이 떨어져 나와서 관절 연골 사이에 끼게 되는 경우에 이제 통증도 더 유발하고 관절 연골을 더 망가뜨리게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것에 의해서 물도 좀 생기고 활액이죠. 활액이 더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활액막도 이제 자극이 돼서 이제 뭐 물도 더 만들어내서 물도 차고 통증도 유발되는 그런 단계가 이제 2단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쯤 되면은 그런 것들이 자꾸 자극이 되고 그러니까는 무릎 안에서 뭐 연골도 더 닳고 활액막도 더 두꺼워지고 뭐 물도 더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더 자극이 되니까 이제 뼈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골이 완전히 다 닳아서 없어지게 되고 뼈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관절 간격이 아예 없어지게 되죠. 뭐 엑스레이 찍어보신 분들은 의사가 하는 얘기 중에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딱 붙었네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단계가 이제 4단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그 연골 및 활액을 만드는 세포가 노화돼서 관절, 연골 및 활액의 탄력성이 상실되고 탄력이 없어지니까 이제 충격 때 관절 보호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증도 생기고 완충작용이 안 되니까 더 많이 닳고 갑자기 급속하게 나빠지고 이런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다 한 번씩 찍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정상인 경우 이렇게 관절 뼈하고 뼈 사이에 이렇게 까만 간격이 보이죠. 예. 이게 이제 저 간격에는 엑스레이에 보이지 않는 연골이 들어있는 겁니다. 연골이 다 닳았어요. 이런 얘기 의사들한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연골이 다 닳았으면 엑스레이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저기 연골이 저 까만 공간에 차고 있었는데 그 공간이 좁아졌다는 거는 연골이 다 닳았다는 거죠. 그럼 뼈끼리 맞닿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요렇게 뼈가 조금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더 진행하게 되면 이 간격이 완전히 그냥 주저앉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말기가 되면은 간격도 없어지지만은 그 뼈하고 뼈 맞닿는 곳이 이제 조금 더 하얗게 경화라고 그러는데 변화가 더 생기게 됩니다. 저쯤 되면은 말기쯤 되면은 통증이 심해서 걷는 것도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뭐 지팡이도 쓰고 뭐 스틱도 쓰고 그래서 좀 체중 부하를 좀 덜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서 있거나 오래 걷기 뭐 이런 거를 좀 피하고 계단 같은 것도 좀 피하고 좀 예전 젊었을 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조금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생활하시는 걸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온찜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붓고 뭐 열나고 그럴 때는 냉찜질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무릎에 이제 차는 밴드 같은 걸로 좀 압박을 좀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관절염일 때는 우리가 뭐 병원에 가면은 아직 초기라서 뭐 약을 드시죠. 그 다음에 뭐 물리치료 좀 하시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 운동은 사실 무릎 주변 근육 강화하는 운동이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수영, 아쿠아로빅, 자전거 이런 걸 추천을 하지 등산 피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격한 운동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건 좀 피하는 게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수영, 아쿠아로빅, 자전거 뭐 이런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단계가 지나가서 중기 정도 되면은 이제 관절염이 어느 정도 뭐 생겼다고 보면 되거든요. 초기에는 엑스레이 티가 별로 안 날 수는 있지만은 중기 정도 되면은 관절 간격도 좁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뭐 연골 주사 같은 걸 좀 저는 맞으시라고 이제 추천하는 편인데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연골 주사는 치료약이 아니다. 기름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녹슨 기계에 기름칠을 해야지 그 기계를 더 오래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플 때 와서 연골 주사를 맞으면 뭐 조금 통증 경감은 되겠지만 효과가 경감된다. 초기에 덜 아플 때 보호를 위해서 미리미리 기름칠을 해줘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연골 주사 맞자고 하면은 뼈 주사를 맞는 줄 아세요. 뼈 주사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뼈 주사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건 맞으면 바로 안 아픕니다. 하지만 연골 주사는 통증 조절 목적으로 놓는 것은 아니고요. 기름칠을 하는 목적으로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초기부터 해서 좀 적극적으로 연골 주사 맞으면서 관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사 맞고 그래도 저기 뭐 통증이 지속되고 그러면은 뭐 제가 MRI도 찍고 해가지고 뭐 초기 중기 관절염일 때 생길 수 있는 또 질환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관절 내시경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개 없이 작은 구멍을 뚫고 무릎 안에 그 뭐 뭔가 잘못된 병변을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가장 흔한 것은 초기 중기 관절염일 때 그 관절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흔히 찢어지게 됩니다. 그 물렁뼈를 제거하는 수술을 내시경 수술로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뭐 통증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2, 3일 정도의 입원으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초기, 중기 관절염일 때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방법이고, 말기가 되면은 뭐 연골이 이미 닳아져서 없으니까요. 연골 주사는 연골이 있어야지 빛을 발하는데 연골이 닳을 거 없는데 어떻게 빛을 발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결국 수술적 치료,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엑스레이에서 보시면은 관절 간격이 거의 없고 이렇게 뼈 조가리들이 이렇게 굴러다니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기계 장치를 몸 안에 넣게 되는 거죠. 관절을 대체할 수 있는 장치를. 그래서 이거는 나는 인공관절이 싫다 그랬을 경우에 뭐 중기에서 뭐 말기 사이, 그럴 때 다른 방법이 뭐 없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뭐 다리 교정 수술이 또 있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저는 인공관절 너무 무서워요 그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이 이제 파트가 뭐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는데 한쪽 파트만 망가졌을 때는 이게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 조금 덜 아프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이제 복귀가 좀 빠르고요. 근데 너무 많이 이렇게 상한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뭐 오다리 교정 수술이나 부분 인공관절 수술은 큰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결국은 다리가 이렇게 많이 변형이 되고, 제가 수술한 환자들인데요. 이렇게 다리 변형이 좀 많이 오신 환자분들, 그래서 한쪽을 수술해 놓으면 반대쪽이랑 차이가 많이 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인데 차이가 많이 지죠. 그래서 반대쪽도 해드렸는데, 수술의 시기를 놓치면 오른쪽과 왼쪽이 틀리지 않습니까? 수술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조금 더 큰 수술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과 왼쪽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 왼쪽 다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쇠가 좀 더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뼈가 없어진 만큼 기계로 보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술이 더 커지죠. 더 아프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뭐 수술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초기부터 관리하셔서 수술을 피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다리 휘어서 오셨던 분이 다리가 똑바로 져서 이렇게 퇴원하시는 수술 방법이고, 예, 저희 병원에서는 제가 이제 컴퓨터 수술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제가 우리 주사 맞고 연골 주사 맞고 버티시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나 뼈 주사 안 맞아요. 연골 주사하고 뼈 주사는 엄연히 틀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뼈 주사는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이거 맞으면 바로 안 아프죠. 예, 근데 단기간엔 그렇지만 장기간에는 이게 더 연골이나 뼈를 더 망가뜨리기 때문에 장기간 반복해서 맞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게 뼈 주사고요. 연골 주사는 그냥 말 그대로 기름칠 하는 겁니다. 기름칠. 연골 영양 주사 맞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초기에 기름을 보충을 해주는 방법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뼈 주사는 단기간에 바로 안 아프지만은 금방 효과가 없어지고 또 계속 반복해서 맞다 보면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연골 주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릎 안에 있는 활액, 관절액에 성분을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고 부작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연골 주사라고 하면은 5번 맞는 게 있고 3번 맞는 게 있고 1번 맞는 게 있습니다.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저는 맞아서 관리를 하라고 하는데, 선생님 그러면은 5번 맞는 거, 3번 맞는 거, 1번 맞는 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용량의 차이이고요. 네, 뭐 아무래도 5번 맞는 것보다는 1번 맞는 게 한 번에 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불편감이 더 있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근처에 인근 병원이 있어서 거기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뭐 5번 맞아도 좋고요. 의사 자주 만나서 점검 받는 거니까
내가 너무 멀리 있는 병원을 다니는 경우 그런 분들은 뭐 6개월에 한 번 와서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 연골 주사 맞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 주사의 효과는 뭐 실제 맞으면은 통증이 좀 완화되긴 합니다. 하지만 통증 조절은 뼈 주사 맞으면 바로 안 아프죠. 하지만 연골 주사는 그런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의 통증 감소 효과는 있고, 그 다음에 활액, 무릎을 채워주는 활액 성분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조금 손상된 연골을 좀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윤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릎이 좀 부드럽고 자기 관절 기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주사입니다. 그래서 한 번 맞는 연골 주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번 맞는 연골 주사나 한 번 맞는 연골 주사 차이가 뭐냐? 똑같은 성분이지만 용량의 차이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6개월에 뭐 한 번만 맞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6개월마다 이제 한 번을 맞는 거죠. 5번 맞는 연골 주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5주를 맞는 거고 6개월마다요. 3번 맞는 연골 주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6개월마다. 근데 뭐 맞고 나면은 좀 무릎이 당장은 아프고 그래도 좀 부드러워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5번 맞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오래 지속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맞는 연골 주사, 집이 멀어가지고 병원에 자주 오기 힘든 사람, 그런 분들한테 저는 추천드리고 있고, 5번 찔리는 거, 주사 맞는 거 아주 곤혹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제 5번 찔리는 것보다는 한 번 찔리는 게 좋으니까, 그게 결론은 여러 번 주사 맞기 싫은 사람들, 번거로운 사람들, 6개월에 한 번 맞는 연골 주사 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뭐 누구나 다 겪게 되는 퇴행성 관절염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 바꿔주면서 관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쪼그려 앉는 자세를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무릎에 이상 신호가 왔을 때는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등산을 하거나 뭐 그런 방법보다는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뭐 에스컬레이터를 타거나 뭐 요렇게 좀 피해 다녀라. 그 다음에 뭐 평소에 좀 온찜질 좀 하고, 좀 무릎이 붓는 것 같고 그러면은 차가운 찜질 좀 하고, 그 다음에 무릎 주변 근육 강화 운동을 좀 해줘라. 그 다음에 뭐 편한 운동화 같은 거 신고 지내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kg를 줄이면 무릎의 체중 부하는 3kg가 줄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좀 해주자. 그래서 체중 조절 줄이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은 수영, 아쿠아로빅, 자전거 추천합니다. 네, 그 다음에 무릎 주변 근력을 좀 강화를 해주자.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은 참지 말고 주기적으로 연골 주사 맞으면서 좀 관리를 해주자. 그 다음에 무릎 주변 근육 강화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에 안 좋은 자세들을 좀 피하자. 여기도 나오네요. 수영, 자전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쭉 펴고 발목을 위로 꺾어주면은 대퇴사두근 운동이 됩니다. 발목을 위로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퇴사두근 운동도 되고 종아리 근육 강화 운동도 되기 때문에 요거를 빨리빨리 하면 소용이 없고 좀 반복해서 천천히 시행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 위에 다리 들기, 발목을 위로 꺾고 무릎을 쭉 핀 상태에서 한 30도 정도 들고 열 세고 내려놓고, 이런 운동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뭐 허리 이렇게 앞으로 굽히는 운동 같은 경우는 그냥 스트레칭 효과는 있지만 근력 강화 효과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무릎을 이렇게 뭐 당기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관절 운동 범위를 유지시켜 준다는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하고요. 예, 지금까지 긴 시간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신당동 신당역 사거리의 찬바로 병원의 이주홍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